바이든 대통령의 위임 이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에 상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하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단기 주가 급등에 대한 경계감과 피로감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홍성학 더원 프로젝트 대표와 함께 국내 증시 오늘장 시황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홍성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하락 전환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게 특히 코스피의 하락폭이 코스닥보다 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의 그 현선물관 시장 베이시스를 통한 프로그램 매도가 약 1조 이상 이제 출회됐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해서 단행함에 따라서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집중되는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이 매물을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물론 코스닥 시장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국 정부의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게임, 미디어, 화장품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연결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그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전기차, 수소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좀 우월한 어떤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최근에 그 반도체 업체에 밀려드는 주문들, 폭주하고 있는 주문들로 인해서 그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붙었으나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계감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게 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오늘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그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 수급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학개미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관 투자자는 또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매물 폭탄을 쏟아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개인들이 좀 고스란히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대 개인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작년부터 그 시장의 중심 주체는 개인들이고요.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순수하게 주식시장에 유입된 그 국내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입된 고객예탁금 규모가 현재 한 40조 이상 늘어난 반면에 주식형 수익증권, 푸신을 중심으로 한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은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현재 한 10조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히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은 보유 주식의 그 비중을 높여주는 현상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주식형 수익정돈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 10%, 주식 비중 90%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하에 놓여 있는데 주가의 상승이 주식 비중을 더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따라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펀드 매니저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관계없이 주식을 팔아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밸런싱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히 개인 근자의 그 지난 1년 동안 기관 투자가들한테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 보유 비중의 그 상승은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도하면 시장이 빠지더라. 혹은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해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현상에서는 지금 현재 벗어나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시장의 중심 주체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의 매도는 결국 개인들의 그 매수의 힘을 축소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만 결국 국내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네들의 보유 비중, 주식 비중의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더 레벨업 될 경우에는 국내 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계속해서 편입하고 살 수밖에 없는, 물론 적극적인 매매를 하겠죠. 교체 매매를. 현재 기본적인 운영 전략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때 결국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현재 국내 기관들의 매도는 차후에 주식시장의 마지막 꼭지를 기록하는 그 시점, 마지막 시점에 국내 기관들이 개인들의 주식을 매수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한 가지 이제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의 성격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의 성격들이 예전하고 좀 달리 굉장히 스마트해졌고, 그다음에 우량주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부분들,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기도 하나, 다만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특히 7, 8월, 9월 달에 개인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어떤 접근들, 그런 부분들의 접근들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근자의 주식시장의 상승,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우호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는 반대 매매까지 출현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일정 기간 이상 시세 회복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주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해서 눈여겨봐야 할지 유망 업종까지 좀 짚어주시죠.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이슈를 찾는다, 우리가 이슈를 찾아서 뭐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은 구조적으로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화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이슈를 찾아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뭐 서울경제TV에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강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이 강세장의 기조에는 사실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시장의 상승이 시작됐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의 하락을 예상했고 폭락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고 특히 올 1월 달 들어서 변동성도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 비싸다, 위험하다, 그리고 과열이다, 버블이다, 뭐 지금은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좀 물러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역으로 해보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을 샀다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주가가 비싸다, 과열이다, 버블이다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단순히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적인 측면만 접근하고 놓고 볼 때는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부분들이 실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역대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80년, 뭐 코스피 지수가 집계된 게 1980년 1월 2일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경을 놓고 본다면 환경과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이 맞물려서 굉장히 큰 변화의 기점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의 시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다만 뭐 최근에 코로나 이후 1,400포인트 초반대에서 지금 3,000포인트 두 배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과연 3,000포인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 또한 당군 이래 가장 큰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오기까지 상당히 힘든 어떤 여정을 거쳤지만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지금 물론 이제 3,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과정, 다져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비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의외로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오는 시간과 비해서 상당히 더 짧은 시간 내에 4,000, 5,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광경을 현재 주식시장에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직접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반대 그 수혜를 보게 되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뭐 진단, 치료, 백신 등등의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비롯해서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작년에 전반적으로 크게 폭락한 이후에 되돌려주는 구간에서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다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9월 이전까지 7월, 8월까지 급격한 어떤 시세를 보여준 후에 9월, 10월 달에 적절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후 11월 달부터 전개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주추세가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우리 경기 회복의 속도,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개선, 매출 증가 등등을 감안해 본다면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강세장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주추세가 형성되는, 모든 사람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차 시장이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바꾸게 되고 좋아지는 쪽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그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승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강력한 주추세가 형성되고 이 구간은 결국 시장에서 주도주가 부각되는데요. 시장의 과거의 주식시장 강세장에서 펼쳐졌던 그 주도주는 항상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 업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는 되어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업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고 감안해 본다면, 마치 며칠 전에 그저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때 좀 저하됐던 탄소, 저탄소,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개발과 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량을 낮춰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좀 더 환경적으로 개선하겠다.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소비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았는데요. 이 언택트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은 이 부분은 결국 4차 산업의 대중화, 먼 미래 얘기했던 4차 산업이 일상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 사회의 디지털화가 5년에서 7년 정도 앞당겨졌다, 코로나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4차 산업의 대중화의 시작, 4차 산업의 시작은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부터 시작될 겁니다. 반도체부터 시작되고 통신 장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신재생 에너지 등등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제일 선두에 서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수소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태양광, 풍력 등등의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에 지금 현재 주도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강세장에서 가장 강력한 추세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괴리는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슈 어쩌고저쩌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주도주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단순히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시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시장에서 더 포커스를 가지고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볼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시선을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어쨌든 강세장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주셨는데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하는 게 요새 변동폭이 워낙 하루에 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응 전략 조언해 주신다면요. 변동성,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8%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가장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도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일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주식을 사지 못하고 참다 견디지 못하고 더 붙게 되는 현상들인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들이 변동성을 축소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추격 매매, 내동 매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시장 분위기 휩쓸려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아무리 시장이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연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단기간 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지 못한 채 시장에 소위 말하는 그 내동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1월 달이 바로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부터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이번 주 오늘까지 변동성을 축소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겁없이 덤벼들었던, 소위 말해서 최근에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 겁없이 막 주식을 매매하면서 오늘 사면 내일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겁없이 덤벼들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차례 긴장감을 가져라라고 시장이 알려주는 어떤 부분들이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용기를 내서 겁 없이 매매했던 사람들이 한 차례 좀 더 위축되고 조심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조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해당되는 종목들,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가를 압박하는 매물들 또한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변동성이 축소된 상태에서 다시 재차 변동성이 확대되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어떤 초기 국면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전지 등등을 비롯한 IT 하드웨어. 지금 현재 IT 하드웨어가 시장의 중심 종목군입니다. 그 외에 파생되는 게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움직이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IT 하드웨어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차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들을 가지고 변동성을 축소시켜주는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새롭게 움직여 나갈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시세에 대한 어떤 압박감, 부담감, 기술적 분석, 특히 차트를 통한 접근 등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열됐네 만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에 가장 강력한 어떤 시장 형성되는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지금 있는 이 구간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분들은 다시 이런 기회를 맞이하려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시장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지만 반면에 경계감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계감이 크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시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시세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는 얘기는 내가 주관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기보다 시장 주변에서 형성되는 얘기들, 최근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버블이다, 과열이다, 비싸다, 주식 조심해야 된다, 급하게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버블이 터질 때쯤 되면 시장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 상황이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버블이 아닐 때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버블이 형성될 만큼의 주가 상승이 나타난 시기에는 버블이 아니고 내일은 주가가 오늘보다 더 올라갈 거야.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실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때고 버블이 터질 때인데 지금은 아직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만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 과열됐다 싶을 때는 시장은 상당히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 없이 접근한 투자자들은 견디기 힘들 만큼 혹독한 흔드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려면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증시 전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유망 업종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